안녕하세요. 오르고 경제TV입니다. 오늘은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업종의 현재와 미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따끈따끈한 실적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하나오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3조 2천억 원에 영업이익 4,400억, 영업이익률이 무려 13.7%입니다. 하나그룹에 편입된 이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4월 30일에는 삼성중공업도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 2조 9천억 원, 영업이익 2,731억 원, 전년 대비 무려 122% 증가입니다. 조선 빅3는 올해 연간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9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조선과 조선기자재 주식 전망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100만 구독자 달성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실적의 질적 도약입니다. 조선업은 배 한 척을 짓는데 2-3년이 걸리고 전체 대금의 60% 이상을 인도 시점에 받는 구조입니다. 헤비테일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수주와 매출 인식 사이에 긴 시간 차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매출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수주했던 고수익 LNG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바로 지금 건조공정 중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로 보면 조선 빅3 작년 합산 영업이익은 약 5조 8,758억 원입니다. 하나오션은 70.6%, 삼성중공업은 122% 성장하며 올 1분기도 폭발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주 현황도 양호합니다. 이 한국조선해양은 4월 중순까지 연간 목표의 35%, 삼성중공업은 22%를 달성했습니다. 다만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합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대비 약 1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 수주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해둔 상황이라 단기 충격은 제한적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수주의 계절이 아니라 수확의 계절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환경 규제가 만들어내는 강제 수요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탄소 집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 선박을 계속 운항하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조선사 수주 잔고 중 친환경 선박의 비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와 IM증권에 따르면 LNG 운반선 발주는 2025년 약 36척에서 2026년 약 115척으로 급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중공업의 히든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FLNG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입니다. FLNG는 바다 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액화하고 저장하고 하여까지 하는 해양 플랜트입니다. 한 기당 4조에서 6조 원 규모로 LNG 운반선 약 10척을 동시에 수주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규 건조 중인 FLNG 10기 가운데 6기를 삼성중공업이 독점 수주했습니다. 2026년 수주 파이프라인도 두텁습니다. 미국 텔빈 FLNG, 모잠비크 코랄 노르트, 그리고 캐나다 웨스턴, 아르헨티나 바카 무에르타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올해 해양 수주가 70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삼성중공업의 FLNG는 단순한 선박이 아닙니다. 수조 원짜리 해상 공장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트럼프 행정부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1프로젝트의 실제 속내는 한국 같은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해 미국 해군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현재 미 해군 함정은 290척인데 중국은 2030년까지 435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조선 인프라는 사실상 붕괴 수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초 하나 방산 미국 법인과 삼성중공업이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개념 설계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 해군 군함 신조 설계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해군 함정 건조 예산이 4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이고 유지, 보수, 정비 예산도 162억 달러,
약 23조 원입니다. 이 거대한 파이의 일부를 한국에 가져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태국 왕립 해군도 약 8천억 원 규모의 호위함 도입 사업에 국내 조선사에 제안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스가는 구호가 아닙니다. 미국, 태국, 캐나다로 무대가 실제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에너지 물류의 대전환입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습 계기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조선 통행량이 약 70% 줄었고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10에서 13% 급등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 원유의 95%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한다면 수송 비용이 50에서 80%나 오를 수도 있습니다. 5월 2일 현재도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20여 명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거칠 때보다 운항 거리가 30에서 40% 줄고 항해 기간도 7일에서 10일 단축됩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북극 항로 대도약 원년으로 선언했고 오늘 9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가 참여하는 아이스팟에서 향후 10년간 쇄빙선 70에서 90척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쇄빙선이 K조선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현대중공업이 스웨덴 해상청과 약 5,148억 원,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쇄빙 전용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조선사가 해외에서 쇄빙선을 수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쇄빙선은 일반 선박보다 훨씬 높은 건조 비용 이 드는 고부가 가치 선종입니다. 특수 강제, 극지 추진 기술, 내구 설계 같은 복합 기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현재는 여름철에만 운항이 가능하고 러시아 제재 변수도 있으며 내빙선 경제성도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반으로 이 방향성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마디로 호르무즈가 막힐 때마다 북극 항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 항로를 여는 쇄빙선, 이제 한국이 건조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의 약 절반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가스터빈의 납기가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빈자리를 선박용 중속 엔진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이 미국 에이페리온 에너지 그룹과 데이터 센터용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684메가와트, 금액은 6,271억 원입니다. 힘센 엔진 기반으로 국내 선박 엔진사가 데이터 센터 수주 레퍼런스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계 증권사 CLSA는 2029년 생산 능력을 2.2기가와트로 확대할 경우 약 2조 원 매출과 1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 기여가 가능하다고 추정했습니다. 단일 증권사의 추정치이니 참고 수준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엔진 STX 엔진도 데이터 센터 사업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배를 만들던 엔진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조선업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오늘 다룬 5가지 핵심 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적 도약. 하나오션 1분기 영업이익률 13.7%, 삼성중공업 전년 대비 122% 성장, 빅3 올해 합산 목표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9조 원입니다. 둘째, 환경규제와 FLNG, LNG 발주는 올해 36척에서 내년 115척까지 급반등이 전망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전세계 FLNG 10기 중 6기를 독점 수주했습니다. 셋째, 안보동맹, 미 해군 건조 예산이 474억 달러, 하나와 삼성중공업이 군수지원 함 설계 계약을 국내 최초로 수주했습니다. 넷째, 에너지 항로, 호르무즈 유조선 통행 70% 감소, 북극 항로는 거리 30에서 40% 단축, 쇄빙선 수주 10번입니다. 다섯째, 데이터 센터 엔진, 힘센 엔진 기반의 데이터 센터 수주 684메가와트 6,271억 원입니다. 반드시 짚어야 할 리스크도 4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발주 둔화, 2026년 신조선 발주가 1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3년 후에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기술 추격,
올해 1월 LNG 운반선 수주에서 척수 기준으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유지되고 있지만 빠르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의 하나오션 미국 법인 제재 카드가 현재 1년 유예 중이고 호르무즈 협상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넷째, 인력난. 조선 인력 부족으로 납기 지연과 비용 상승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K조선은 에너지 안보의 허브이자 미국 해군의 전략 파트너이며 북극 항로를 여는 쇄빙 기술의 주역이고 FLNG의 절대 강자이자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공급자입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 3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실적은 이미 확정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둘째, 삼성중공업 FLNG 수주가 올해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한 건에 4조에서 6조 원입니다. 셋째, 호르무즈가 흔들릴 때마다 북극 항로와 쇄빙선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종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쪽에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지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HD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해당 종목은 최근에 0단계를 돌파하고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꾸준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PER도 고평가 영역이 아닙니다. 최근에 조선 엔진 쪽이 대장주로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HD 현대마린 엔진은 옛날에 STX 중공업을 인수해가지고 설립된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0단계 위에 있는 종목을 보면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0단계 위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은 세계 최대 규모 조선사로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를 받는 그런 회사고요. 해양 플랜트 및 특수선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한번 보면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크게 시세가 나온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이번에 0단계 밑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으나 마이너스 단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0단계 위로 다시 올라선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재가 나오면 언제든지 또 주가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도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올해 꾸준하게 성장하고 내년부터 매출이 좀 성장세가 줄어들긴 하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수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다 생각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0단계 위에 있는 종목이 HJ 중공업이라는 종목이에요. 해당 종목도 흐름을 보면 매출액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정말 큰 폭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HJ 중공업은 옛날에 한진중공업 해군 함정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특수 목적선 건조 같은 거를 합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면 과거에 작년에 폭탄 단계까지 급등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최종 단계에서도 한번 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쌍봉을 만든 다음에 주가 쭉 떨어져서 조정을 받았어요. 오랜 기간 5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다시 0단계 돌파하면서 최근에 0단계 1단계 사이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자 상승이 나오거나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해당 종목도 실적이 좋습니다. 올해는 조금 안 좋았지만 내년부터 다시 좋아지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30%대 성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렇게 크게 고평가 영역은 아니고요. 이슈가 있으면 어느 정도 2단계까지는 계속해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고점은 계속해서 2단계 부근을 고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2단계까지 갔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단계까지 떨어지고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번에는 0단계를 바로 지지하고 다시 한번 또 탄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게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이 좋은 흐름 보이고, 얘는 이제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주가 자체도. 그런데 최근에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공략을 하면 긍정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범한 퓨얼셀은 잠수함용 수소 연료전지와 수소 충전소 설비를 개발 생산하는 수소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최종 단계까지 여러 번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0단계 이탈 후에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다시 0단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적이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제대로 매수하는 게 좋고, 일단은 단기적인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FLNG 등 해양설비 설계, 건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올해 성장 예정이고요. 주가가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예전에 2단계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0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단계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 반등해서 0단계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집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시세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1단계 돌파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진중공업은 선박 거주구와 LPG, 암모니아 탱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작 및 신재생 해양에너지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 자체는 매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고평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과거에 최종 단계까지 한번 슈팅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 쭉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단계에서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최근에 0단계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0단계 부분에서 뭔가 매집하는 흐름이 나오고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선제라는 종목입니다. 한국선제는 아연 도강선, 스테인리스 강선 등 철강 선제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요. 자회사 CK 밸브를 통해서 조선 및 해양 플랜트용 피팅 밸브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보한 금속 가공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0단계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성장세가 안 나오고 있고 가이던스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좀 올랐네요. 그리고 주가도 현재 기업 밸류로는 그렇게 싸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뭐 큰 폭으로 성장을 하거나 그런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뛸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을 체크하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카본이에요. 한국카본은 LNG 운반선의 보냉제나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 시장의 핵심 기자재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금 0단계, 1단계 사이에서 뭔가 슈팅은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이렇게 시세가 안 나오고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보였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0단계, 1단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시세가 쭉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뭐 올해 내년까지 성장하는데 매출액 성장세가 조금 둔화됐네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작년에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뭐 고평가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도 좋은 기업이다 생각이 되니까 관심 종목에 놓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기자재 종목들 0단계 위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이고 여러가지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당장에 사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업종이 다 같이 좀 움직이고 수급이 빵 터질 때 그때 공략을 하거나 최근에 거래량 많은 그런 주도주 중심으로 거래를 하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조선과 조선기자재 기업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주가 상승 가능성 높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입니다. 텔레그램 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르고 경제TV 유튜브 상단에 보시면 여기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따뜻한 댓글도 꼭 달아주시면 100만 구독자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